어떤 건축가가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가져야 한다는 어떤 신념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면 이제 건축이라는 게 단순히 집을 짓는 그냥 예술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바꾸어 둘 수 있는 어떤 혁명 같은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르 코르비지에는 건축이라는 예술이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살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요. 건축가들은 그 공간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건축의 역할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누구나 그런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건축가가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가져야 한다는 어떤 신념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현실화하기 위해서 또 실현시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면 이제 건축이라는 게 단순히 집을 짓는 그냥 예술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바꾸어 둘 수 있는 어떤 혁명 같은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르 코르비지에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건물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건축으로 혁명을 하고 예술을 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자신이 한 일을 통해서 이제 사회와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준 분이었고, 건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르 코르비지에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대량 공급하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경제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였고, 그러기 위해서 주택을 이제 표준화하고 규격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췄으면 아마 사업가나 건설업자가 됐겠죠. 근데 르 코르비지에는 이거를 이제 미학적으로 구현을 해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모듈러 시스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키가 183cm인 영국 경찰관의 몸에 맞춰서 이제 건축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몸을 기준으로 이제 비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사람이 움직이기에 편안한 이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모듈러라고 하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비례 시스템이고요. 비례의 기초에서 이제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 건물의 아름다움까지 구현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고안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비례에 아무리 잘 맞는다고 해서 우리 눈에 그게 꼭 아름다운 것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뭔가 좀 빠진 게 더 아름다울 수도 있고, 부조화를 이룬 게 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르 코르비지에가 사실은 모듈러를 본인이 만들었지만 본인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중요했던 것은 건축이 주는 어떤 정서적인 경험 또는 감동이지 이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르 코르비지에는 이 건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어떤 정서적인 체험들을 시적 반응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학도 좋고 비례도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건축을 경험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가에 더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건물을 지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첫 번째로는 르 코르비지에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신전을 방문한 장면을 꼽고 싶은데요. 르 코르비지에는 동방여행이라고 하는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리스에 들리게 됩니다. 아테네에 내려서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바로 아크로폴리스 언덕으로 올라갔을 텐데 거기를 못 올라가고 그 밑에 언덕 바로 아래에 있는 카페에 앉아서 하루를 그냥 보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이 아크로폴리스 언덕 그 위의 신전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걸 이제 가장 아름다운 건축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올라갔다가 실망을 하면 어떻게 할까? 라는 불안을 가지고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하루를 온종일 카페에 앉아서 불안해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날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올라가서는 이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저는 르 코르비지에가 그 언덕 위에서 세 가지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마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 신전에서 어떤 숭고함 같은 것들.
그리고 르꼬르비제는 이제 신전에서 이 넓은 열린 공간 또는 바다로 이어진 어떤 수평적인 공간에서 굉장한 큰 감동을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신전에 사용된 자재들에 크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스 신전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르꼬르비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표준화된 부품들을 이용해서 이거를 조립한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건축의 표준화, 또 규격화라고 하는 것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전의 형태에 감동을 받게 되는데, 여기 기악 형태에서 감동을 받아서 뭐 구라던가 뭐 징증면체라던가 이런 기악 형태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게 그리스 신전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건들인 것 같고요. 제가 선택한 두 번째 장면은 1917년에 르꼬르비제가 파리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술가들 무리에 끼어서 같이 즐긴다기보다는 이제 교류하면서 자신의 이제 예술 연구라던가 비평이라던가 이런 활동을 펼쳐가게 되는데요. 그 파리 이주 전까지 르꼬르비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건축가였어요. 이제 라쇼드퐁이라고 하는 고향 마을에서 활동하는 지역 건축가였는데, 파리로 이주해서 이제 뭐 유명한 예술가들과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생제르맹 데프레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이제 카페나 살롱들에서 예술가들이 교류를 하게 되는데, 거기 끼어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국제적인 예술가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파리 정착 초기에 르꼬르비제는 이제 화가가 되고 싶어 했고요. 본인을 이제 화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화가로는 건축가만큼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시기를 통해서 젊었을 때만 할 수 있는 어떤 예술혼을 불태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장면은 저는 그 파리 이주 당시의 시기를 선택을 했고요. 세 번째는 1955년 6월 26일에 있었던 롱샹 성당이 완공된 이후에 미사를 그 야외 재단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저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사실 건축가라고 하는 직업이 우리 눈에는 멋있게 보이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예술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건축주를 설득을 해야 되고,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정치가들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보다 좌초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르꼬르비제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시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언덕 위에 그 성당을 세워 놓았을 때 그런 비난들이 모두 찬사로 바뀌고, 뭐 유명한 건축가고 재능 있는 건축가였지만 그 순간부터 거장으로 대접받게 되는 이제 완전한 변화가 그 시점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거기 언덕에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대단한 걸작을 거기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 번째로 제가 선택한 장면은 그 롱샹 성당의 이제 헌당 또는 입당 미사가 이루어진 그 1955년의 6월 26일 날 예배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라토레트 수도원을 좋아하는데요. 이 수도원은 이제 리옹에서 기차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근데 수도원은 사실 조금 특이한 건축물이죠. 그래서 이게 기능적으로는 대단히 복잡한 공간입니다. 종교 건축이면서 주거 공간이면서 이제 교육 시설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근데 르꼬르비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기능적으로 잘 프로그래밍해서 이 공간을 잘 배치를 해 놓았고요. 특이한 거는 그러면서도 이 공간을 굉장히 아름답고 다이나믹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배치를 해놨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 지어진 건축물인 것 같고요.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르꼬르비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주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진실의 건축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건축물을 이제 이 라토레트 수도원을 가보시면 이게 뭐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화려한 장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건박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예, 그런 건박한 건물이죠. 뭐 장식도 없고 비싸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진 이 건물이 주는 감동이 다른 어디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커다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진짜 진실의 건축을 추구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화두를 여기서 제대로 풀어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라토레트 수도원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공간이죠. 그 롱샹 성당이라고 하는 곳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만한 장소 중에 한 군데인데요. 그 롱샹 마을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광산 마을에 조그만 언덕이 있어요. 근데 그 언덕을 올라가 보시면 거기 이제 아주 크지는 않지만 좀 커다란 교회가 하나
서 있죠. 되게 특이한 형태의 교회가 서 있는데 그 언덕 위에 르꼬르비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굴을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교회가 이제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교회였고요. 그래서 이 언덕을 올라온 순례자들이 특이하지만 좀 역설이죠. 언덕 위에 있는 동굴을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빛이 쏟아지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테인드 글라스로 교회 창문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떠오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해의 움직임을 다양한 색채로 뿜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언덕 위에 동굴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쏟아지는 빛을 경험하면서 이제 신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그런 공간이 거기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최고의 걸작으로 르꼬르비지의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문해 보시면 가장 좋은 건축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